12월 2일 정전 시장입니다. 지난주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간 뉴욕 증시에 따라서 코스피 야간 선물이 플러스 0.80%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지난주 금요일날 하락했던 이 과대낙폭 부분은 어느 정도 만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들의 매매 포지션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특히 제조업, 특히 내수 시장이 약한 한국 증시에는 굉장히 크게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트럼프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으로 계속 리밸런싱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내년에 긴축 경영할 거고, 이 중에 82%가 트럼프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이번에 트럼프가 만약에 보편적인 관세를 각국에다가 부과하게 되면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순이익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전망할 정도로 현재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각국 제조업종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이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자택으로 날아갔고, 멕시코 대통령은 전화로 바짝 엎드리는 모습을 보인 만큼 각국이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트럼프에게 선물을 줄 건지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우리나라도 빨리 조선업 좀 협업하고요. 네, 이렇게 좀 하면서 줄 건 좀 줘야 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보다 선방한 밸류업 중에서도 엔터랑 소비재가 시장을 주도했다는 점들, 엔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관세에 적용이 안 되는 기업들이고, 특히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가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로 좀 크게 탄력이 나왔고,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해칭 종목이죠. 시장이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반대급부로 올라갈 수 있는 필수 소비재 업종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점들. 사실 소비재가 올라가는 건 그렇게 좀 달갑진 않지만은 그래도 소비재 업종들이 좀 시장에서 수급을 해도 가지고 와줘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발 불확실성 때문에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왜냐하면 이 세 개를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결국 우리나라 이 전체 상장된 주식 중에서 덩어리가 가장 큰 섹터를 뽑으라면 결국 반도체, 2차전지, 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예요. 이게 가장 세 개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 업종들이 결국 시장에서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라든가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들.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트럼프, 드론, 양자, 자율주행, SMR, 지난주 금요일날 거의 다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들 좀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고르바삭스가 한국 증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했다. 모건 스탠리도 같이 하향했죠. 내년 코스피 전망을 2750으로 전망을 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이 한국은행의 내년 2월에서 5월 네,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쁘진 않죠.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서 유동성 그래도 좀 공급을 하는 게, 어차피 여러분들 금리를 이미 인하하기로 기조를 보였다는 거는 계속 금리 인하해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미국도 빨리 금리 인하를 하느냐, 또 괜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빨리 금리 인하 해가지고 한미금리차가 벌어지면 안 되니까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어제 브릭스 달러에 도전하면 100% 관세 매길 것이다. 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네, 리퍼블릭 오브 사우스 아메리카, 네, 이렇게 해가지고 브릭스 국가들인데, 사실 브릭스 국가들 다 합쳐도 미국에게 견줄 수 없긴 하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생각해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못 믿을 만한 관상 아닙니까? 관상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면 그렇지만은, 그래서 브릭스로 달러를 견제하기는 많이 힘들고, 일단은 연합체를 구성한 상황이라는 점들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죠, 최근에. 특히 우크라이나 웃긴 게, 차관이, 총리가 한국에서 1398억 원 수령받았다고 이런 걸 왜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 왔을 때 무기 수출 안 된다고 못 봐가지고 보복성으로 약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아무튼 제렌스키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나토 가입할 때는 휴전할 것이다, 러시아는 절대 안 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좀 공방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럽연합이 이제 새롭게 지도부가 형성이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지하겠다. 어차피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다음 타겟은 또 유럽연합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계속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좀 밝히고 있고, 우리나라한테도 무기적 입장
차량 선회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 선회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그래서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유럽연합이 또 2035년도 이거 이제 여러분들 탄소 배출 탄소건이죠. 네, 탄소 법안이 결국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시면 차량 탄소 배출 억제를 위해서 2035년부터 신차 가스가스 제로화 이것도 뒤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뭐 정책이라든가 뭐 우리 친환경 정책, 뭐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본인들은 이제 목 앞에 뭐 무기가 들어서면은 바로 그냥 손 두고 다 뒤집습니다. 결국 생존권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정책은 절대 이 사람들이 선의로 하는 게 아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라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또 되면은 뭐 반반일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현대차를 계속 좀 강조드리는 이유가 현대차 유연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차도 만들고 뭐 수소차도 만들고 전기차도 만들고 트럭도 만들고 뭐 소형차도 만들고 다 만들죠. 모든 차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차량 브랜드가 많이 없어요. 네, 근데 현대차가 정말 유일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피곤해질 수 있다는 점들, 2차 전지 종목들이 만약에 이게 정말 뒤집어지면은 최근에 좀 피곤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스폴트가 망했는데 이 노스폴트를 뭐 CATL이 최근에 인수할 수 있다는 또 루머가 나왔어요. 인수해가지고 노스폴트에서 또 유럽 바로 만들어가지고 팔면은 관세가 없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일단 중국 배터리 CATL도 투자기가 없다. 사실 뭐 저기 투자하는 거 미친 짓이죠. 지금 임금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노스폴트가. 왜냐면 노스폴트가 처음 생산될 때 LG, CATL 뭐 어디 뭐 배터리에서 잘하는 애들 다 데리고 갔거든. 고임금 주면서. 근데 결론은 망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노스폴트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 배터리 3사 분기 영업이익률 보세요, 여러분들. 팍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업이익률을 양봉 전환하는 딱 그 구간대가 아마 시장의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흐름인데, 지금 캐즘, 뭐 무역 분쟁, 그리고 유럽연합의 이런 전기차 입장에 대한 선회, 이런 것들, 뭐 인플레 간축법에 대한 지원 축소, 이런 뭐 악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중국 뭐 이런 내용들도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중국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여행 관련 테마주들 이번 주에도 좋은 일정이 있으니까 여행 관련 테마주들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계속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수출이 그리고 1.4% 증가하면서 계속 수출이 연속적으로 14개월인가요? 수출 플러스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다만 증가율이 둔화가 뚜렷하다. 보시면은 선박이 어마무시하게 수주를 당겼고, 그리고 선박 같은 경우는 올해 또 다 채웠다 그러죠, 이미. 네, 그리고 반도체, 철강이 채웠는데 뭐가 많이 떨어졌냐면은 자동차가 떨어졌어요. 원래 반도체나 자동차 투톱이었는데 선박이 이번에 견인을 안 해줬으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원래 연말에 자동차가 잘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증감률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 아마 다음 달에는 수출이 꺾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참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일반기계, 석유화학 정말 쉽지 않네요. 통신기기도 스마트폰인데, 지금 여러분들 딱 여러분들 보실 때 우리 주요 17 수출 품목인데 경쟁력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디스플레이, 기계, 석유 제품, 석유화학 중국한테 다 따였죠. 이거 뭐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자동차, 현대차, 기아 그나마 좀 버티고 있고, 철강 망했죠. 망했는데 이번에 살짝 올라온 거고, 뭘 팔아야 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게 무슨 뭐 상법 개정, 뭐 공매도 금투세 때문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좀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좋았는데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다운사이클에 들어가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고, 또 잘 이겨내길 기대해 봐야겠죠. 자, 그리고 여야 예산안 지금 또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 이거 또 회의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처리할 때까지 또 서로 회의 안 한대요. 지금 제가 어제 이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에 5억 원 배치했는데 야당이 8억 원으로 그냥 다 깎아버렸습니다. 지금 대왕거래 관련 테마주들 큰일 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12월 달부터 안 하기로 해가지고 뭐 정치적인 얘기 안 하겠지만은, 이런 거 보면은 협치라는 게 좀 없는 게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이어서 가전자재 과세도 유예하겠다. 뭐 살짝 찔러보고 뭐 반대 너무 심하면은 유예하는 거 이제 우리나라 특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가전자재 과세도 총선 공약이었거든요.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겼는데 공약을 못 지키게 우리나라도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네, 공약을 못 지키게 이겼는데, 그래서 또 유예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들이랑 정치인들한테 이제 뭐 대통령 뭐 공약 안 지킨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공약 지키려니까 뭐라 해버리니까 뭐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자, 아무튼 요런 내용이 있어서 뭐 비트코인, STO 관련 테마주들이 또 오를 수 있다는 점들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웨타, 뭐 웬만해서 빅티커 종목들이 다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종목들도 좀 반등을 따라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금요일날 올려드렸던, 토요일이죠. 올려드렸던 이제 뉴욕 증시 특징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 장남이 주니어가 고문으로 여기때면서 드론 관련 테마주입니다. 드론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 이제 풀 SD V13이 초기 배포가 개시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영상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자율주행 하긴 좀 많이 멀었지만은 이제 점점 자율주행이 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개별적 일정 종목들 뉴로마켓과 포스코가 또 로봇 기업에 투자를, 포스코가 2022년도였나요? 그때는 이제 대동기업이랑 또 운반용 로봇 또 계약 맺고, 그냥 자동화에 좀 포스코가 좀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공장 자동화에 굉장히 좀 적극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개별적인 일정 종목 하나씩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야, 태성 뭐 삐리 하더라고. 네, 그래서 1,000억 규모의 또 유상증자 결정하면서 시간이 또 하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점들, 그리고 방시혁 의장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 하이브 주가 조정 나왔을 때 샀는데, 이렇게 되면은 떨어지면은 또 타야지.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들까지 좀 말씀드리면서, 네, 뭐 반도체 중국 수출 추가 규제가 발표가 됐는데, 뭐 다행스럽게 크게 뭐 세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 한번 기대해 볼 것 같은데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에코프로비엠, 뭐 나머지 알테오제 이런 거 끌어올리려면 외국인들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기간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기간이라든가 영인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마냥 넓힐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된다는 점들까지 좀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또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